안녕하십니까? 불임사입니다. 오늘도 사주와 육효 속에 드러나는 관귀령과 관귀령의 작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어 달 전 한 중년의 어머니께서 따님과 함께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몇 년째 머리가 항상 무겁다고 합니다. 목도 늘 뻣뻣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심하면 밤을 꼬박 새울 정도로 불면증이 심하고 두통도 자주 찾아옵니다. 대학병원까지 다녀보고 여러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반복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님의 얼굴을 보니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 특유의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부족했고 목을 돌릴 때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주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사주는 신민년, 무술월, 갑술일, 기사시였습니다. 사주를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천간보다 지지였습니다. 년지에는 미토가 자리하고 있었고 월지와 일지에는 술토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으며 시지에는 사화가 있었습니다. 불임사 음령관법으로 보면 미토는 태아령과 조상령의 성질을 함께 품고 있는 자리이며 술토는 귀물령과 태아령, 조상령이 함께 중첩되는 자리입니다. 더욱이 이 사주는 시지, 사화와 월, 일지, 술토가 서로 연결되면서 사술 원진귀문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술 원진귀문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긴장과 신경계의 예민함이 오래 지속되는 구조로 나타나는 경우가 여러 사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년지의 미토는 태아령의 흔적을 품고 있고 월지와 일지의 술토는 그 기운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불임사 음령관법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단순한 귀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태아령과 귀물령이 함께 중첩되면서 머리와 신경계에 지속적인 긴장을 주는 구조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순간 이분의 두통과 불면은 단순한 체질 문제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주는 타고난 구조를 보여줄 뿐입니다. 현재 실제로 어떤 기운이 작용하고 있는지는 육효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육효계는 택화혁계였습니다. 그리고 상효가 움직여 천화동인계로 변했습니다. 혁계는 오래된 것을 바꾸는 궤입니다. 건강을 물을 때 혁계가 나오면 하루 이틀 생긴 병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몸속에 쌓여있던 문제가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의미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미 병은 시작된 지 오래되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궤였습니다. 그리고 변궤인 천화동인은 또 다른 의미를 주었습니다. 동인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의 방향을 찾는 궤입니다. 저는 이 궤를 보며 이번 상담 역시 단순히 병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방향까지 함께 보여주는 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초효에는 묘목 자손효가 있었습니다. 자손효는 병을 누르고 몸을 회복시키는 약신입니다. 그런데 이 자손효가 상효에서 움직이는 미토 관귀에 임묘하고 있었습니다. 불임사 음령관법에서는 미토를 태아령의 자리로 봅니다. 회복의 기운인 자손효가 태아령의 상징인 미토 속으로 들어가 묻혀버린 형상이었습니다. 몸이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의 힘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효에는 축토 관귀가 왕상했지만 공망이었습니다. 환자는 분명 아픈데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과도 매우 흡사했습니다. 등사가 함께 있어 신경계가 예민하고 불면이 반복되는 모습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3효에는 해수형제효의 백호가 있었습니다. 백호는 통증입니다. 형제효가 백호를 타고 있는 모습은 나의 분신일족에게 통증이나 사고를 암시합니다. 4효, 세효 역시 해수형제효의 현무가 자리했습니다. 현무는 숨어있는 원인과 만성화를 의미합니다. 본인은 계속 아프지만 원인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증상은 반복되는 형세였습니다. 5효의 유금 부모효는 청룡이었습니다. 월령과 진유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의 가능성 보여주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월합으로 왕기를 얻으면 접속상생으로 세효에게 유리합니다. 완전히 막힌 궤가 아니라 적절한 도움을 만나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효. 이 궤의 핵심이었습니다. 상효는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미토 관귀가 왕상하여 움직이고 있었고 술토 관귀로 진신하고 있었습니다. 병의 기운이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미토와 술토는 모두 불임사 음령관법에서 태아령의 성질을 강하게 보는 자리입니다. 사주에서는 태아령이 반복되어 있었고
육효에서는 회복의 상징인 자손효가 태아령의 상징인 미토에 임묘하고 있었습니다. 사주와 육효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주와 육효 감정을 마친 뒤 상담자 어머니께 제 판단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의 현재 증상이 태아령의 영향을 받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아령 천도를 한번 올려보시기를 권했습니다. 상담자 어머니께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평소 인연이 있는 서울에 한 사찰이 있다고 하시며 그곳에서 천도제를 올려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다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딸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두통도 많이 줄었고 잠도 전보다는 훨씬 잘 잡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다 나았다고 할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딸이 너무 편안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본 것은 결과 자체보다 사주와 육효가 하나의 방향을 동시에 알리고 있었던 점입니다. 사주에서는 태아령과 귀물령이 반복되어 있었고 육효에서는 상효관귀의 진신과 자손효의 임묘가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육효는 미래를 맞히는 도구이기 전에 현재 어떤 흐름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는 결국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몫일 것입니다. 삶에는 눈으로 보이는 원인도 있지만 아직 다 설명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작은 깨달음 하나가 내일의 평안한 삶을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사